정부가 다음 달에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유차 얘기도 되고 이런저런 논의들이 있는 건데요. 그런 와중에 고기구이집에도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우리 생활 속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고기구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생물성 연소가 전체 초미세먼지의 15.6%나 차지한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직화구이 음식점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이런 규제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정말 우리가 구워 먹는 삼겹살이, 고기구이가 미세먼지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증을 좀 풀어보죠.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의 박성규 겸임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규입니다. 아니, 고기를 굽는데 초미세먼지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한다는 건가요? 예,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요. 예. 우리가 먹는 생고기라든가 양념구이에 포함된 기름이 결국 숯불에 떨어지면 그게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연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발생하죠. 연기가 막 나죠. 그 연기가 결국 초미세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서. 근데 고깃집 가면은 숯불로 직화하는 경우도 있고 가스 버너에 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죠. 이제 연료의 종류라기보다는요. 예. 연료에 따라 사용하는 불판이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불판이 다르죠. 예. 그래서 그 불판이 다른데 숯불을 사용할 때는 보통 이제 석쇠와 같은 직화구이 형태이고요. 예. 가스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돌판이나 뚜껑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예. 그럼 이제 기름이 직화로처럼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연기가 덜 생기게. 가스 버너에 구울 때는, 그러니까 판에다가 놓고 구울 때, 돌판 같은 데 구울 때는 좀 덜 발생하는데 수추로 기름이 바로 떨어질 때는 연기가 더 많이 발생하는. 예. 그러면은 고기 구이 중에서도 기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곱창집이라든지 요런 데가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양대창이라고 하는 내장구이 같은 경우가 그 기름이 많이 떨어지고 그 기름이 타면서 이제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교수님, 고기구이집 가보면은 그 불판 위에다가 길게 후드를 설치해 놓잖아요. 연기 빨아들이도록. 예.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겁니까? 그건 그 후드덕트는 단순히 공기를 이송시키는 수단이고요. 그 자체가 저감 장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불판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손님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분명히 어차피 그걸 외부로 뿜어내는 거기 때문에 외부 공기, 외부 대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대수에 비하면은 그 고기구이집이 몇 개나 된다고. 그리고 고기를 구우면 얼마나 굽는다고. 그게 전체 초미세먼지의 15%나 되는지. 저는 이 비율을 듣고 좀 안 믿겨지던데요. 예, 그렇게 인식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사용하는 어떤 행위이다 보니까 그걸 간과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작은 어떤 발생으로 이제 모으면 그렇게 비중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초미세먼지의 15.6%가 맞습니까? 대략 지금 최근 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는 또 어떻게 다른 거죠? 미세먼지 안에 초미세먼지가 있는데요. 그 적은 먼지.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초미세먼지라고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런 작은 먼지들은 주로 연소를 할 때 발생하는 그런 먼지들입니다. 그러면 전체 미세먼지 중에 그 초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돼요? 분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생물성 연소 중에서는 가 이제 차지하는 비율은 수도권의 경우는 한 14, 5%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미세먼지 중에 초미세먼지가 14, 5%, 그 중에 또 15%가 이 고기구이집 같은 데서 나오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고기구이집뿐만 아니라 그 목욕하고 쉬는 곳이죠. 찜질방, 숯가마 이런 곳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조사가 됐네요. 예. 어떻게 발생합니까? 그런 데서는?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찜질방이라고 하는 것은 숯가마 찜질방을 지칭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숯가마라고 하는 것은 참숯을 생산한 숯공장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찜질용 숯가마는 이제 찜질을 목적으로 참나무를 넣어서 불완전 연수로 탄화시키는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찜질용 숯가마는 이제 접근성 등의 이유로 도심 근교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이때 발생하는 뽀얀 연기에는 주로 수증기하고 다량의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 근데 지금 뭐 청취자 김민수님, 8217님, 이석하님 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반론을 주세요. 아니, 화력발전소나 공사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훨씬 많은데 애꿎은 고기구이집을 콕 찍어서 규제 대상으로 먼저 삼는 게, 그러면 저감장치 달아라 하는 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또 서민부터 대상으로 손쉽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그런 미세먼지는 또 우리 바로 가까이서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마시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작은 부분도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물론 하는 거는 우리한테도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방향은 좋습니다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예. 고기구이집 잘 되는 의리의리한 고깃집이 아닌 이상은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달아라라고 하면은 이게 보통 큰 비용이 드는 문제가 아닐 텐데. 예. 일단 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고기구이용 백가스 중에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 이제 적용한 사례를 보면 예. 고기구이용 테이블이 한 15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요. 예. 한 1,000만 원 이상을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15개 테이블에다 저감 장치 다는데 1,000만 원? 예. 근데 고기구이집에 15개 테이블 훨씬 넘게 있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비용이 상당한데요. 예. 그럼 영세 자영업자, 영세 고기구이집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고깃값을 올리는 수밖에 없을 거고, 손님들은 지금도 고깃값 비싼데 더 비싼 거 내고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각 주체별로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구워 모았던 식습관이고 이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좀 더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필요하고 예. 저감 장치에 대한 기술적인 수준도 확인하면서 결국은 저감 장치에 대한 시범 설치 또는 보조금 사업 같은 걸로 우선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감 장치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 예. 이거 어디까지나 보조금 아닙니까? 얼마나 지원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많은 고깃집을. 예. 또 우리 소비자들도 고기구이 음식점에 대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어떤 많은 장치를 비용이 들어갔다면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좀 더 자주 이용하면서 친환경적인 소비자가 되어준다면 서로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환경 문제를 공부하시는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나오셨으니까 정부는 아니십니다만 이런 문자들 좀 소개하고 싶어요. 8530님. 대기업의 공장과 발전소, 화력발전소 이런 곳은 어쩌고 자꾸 서민들 몰고 다니는 경유차, 고깃집, 숯가마, 찜질방 이런 것부터 대책을 세우려고 하느냐. 쉬운 것부터 건드리려고 하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전체 발생원에 대한 것을 다 관심 있게 놓고 다 올려놓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서민들에서 가까운 어떤 그런 시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예외 없이 다 같이 올려놓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화력발전소 문제라든지 대기업 공장에서 뿜어내는 그 미세먼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되고는 있는 겁니까? 규제책? 논의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안 알려져서 모르는 것뿐인가요, 그럼? 논의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한테 잘 안 알려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산업계에서도 좀 더 관심 가지고 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님 외에 많은 청취자들이 환경 문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접근 방법이 국민들한테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들 보내주시네요.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박성규 겸임교수였습니다.